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만 30세 남성 김사원의 의뢰입니다. 입사 2년 차지만 회사에 다니면 다닐수록 밥 벌어먹기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한 의뢰인. 그래서 일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해 사내 평판이 좋은 이 팀장은 김사원의 롤모델을 넘어서 영웅입니다. 그래서 20살쯤 나이 차이가 나지만 김사원은 이 팀장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팀장을 따라서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김사원은 취업 전부터 가슴에 털이 많아서 꾸준히 제모를 해왔는데 이 팀장의 수북한 가슴털을 보곤 털을 한 올 한 올 기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이 팀장의 가슴털이 부쩍 줄어든 것을 보고 다시 제모를 하기 시작했으니 뭐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렇게 김사원은 우러러보던 이 팀장이 최근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늘 우영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게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팀원들한테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그것도 꽤 자주요. 그러다 보니 이 팀장에 대한 평판도 점점 나빠지는 상황. 김사원은 어떻게든 이 팀장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팀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 팀장이 달라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보니까 이 팀장은 한 5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40 후반부터 50 초반쯤에 다들 한 번쯤 큰 고비를 마주하게 되는데 닥터피 동의하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제는 젊음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들지만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 때 트러블 많죠. 많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슬슬 잔병치레 하시기 시작합니다. 신경 써야죠. 부모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노쇠하시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말 안 듣고 또 내 몸도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죠. 닥터피, 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간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느낌을 얘기해봤습니다. 자, 게다가 공무원 같은 일부 직종을 제외한다면 60세 이 법정 정년을 지킬 수 있는 사기업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중년의 어떤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점점 막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지금 나이가 50살쯤이면 1975년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신인류라고 불렸던 X세대. 지금은 대표적인 9세대이자 꼰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참 뭐 이렇게 분위기가 쭉 늘어지면은 안 돼요, 안 돼. 에? 탐정 K 닥터피 지금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지 않나요? 분위기가 좀 그랬나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갱년기가 문제야? 뭐야? 나이가 문제야? 자,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닥터피, 조수의 브리핑을 듣고 짐작 가는 질환이 있습니까? 일단 그 이 팀장이 요즘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고 또 화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고 팀장까지 올라간 걸 보면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단 말이죠. 뭐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번아웃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아웃 됐다, 그러니까 마치 배터리가 이제 다 그 소모되고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질병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 상태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은 직장인 중에 대략 한 70% 정도가 번아웃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상시에 의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니만큼 오히려 이 번아웃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이 팀장이 평소 어떻게 지냈는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의 추론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아내의 증언. 역시 우리 조수가 일을 참 잘합니다. 맞습니다. 아내만큼 확실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집에 일이 생겨서 요즘 이 팀장이 힘들어한 건 아닐까요? 아내는 오히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의뢰인의 말대로 작년부터 기운이 없고 뭐 짜증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는 초저녁부터 꾸벅꾸벅 조는데 새벽에 자꾸 뭐 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랑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살짝 느낌이 오는데요. 네,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방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느낌이 왔어요. 네. 우리 닥터피는 각방계 화석입니다.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자, 앞서 우리가 말했던 번아웃 증후군일까요? 아니면 불면증도 증상 중 하나긴 하니까 혹시나 잠을 못 자는 단순한 증상이었을까요? 그러네요. 또 깊게 잠들지 못하니까 늘 피곤하고 초저녁에 졸고 그럼 밤에 또 제대로 못 자고 그쵸? 네, 제가 아까 느낌이 왔다고 얘기한 건 바로 각방입니다. 아하. 좀 제가 찾은 이게 결정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바로 닥터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확신이 듭니다. 조수, 제가 찾은 단서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저에겐 필요 없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이게 뭐가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느낌이 느낌이 오죠? 온다. 느낌이 오죠? 아니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뭐 무기력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각방을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뭐 본인이 우리 그 탐정 K가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신경 써서 지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각방과 남성 호르몬의 지금 대결 중입니다.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어디 필요한 사람인지. 일단 하여튼 남성 호르몬 보충제와 각방 뭔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각방과 남성 호르몬 보충제만 생각하면은 이 부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팀장이 그래서 약을 챙겨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부부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서 이제 무기력, 짜증, 불면증 이런 증상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 호르몬 저하로 인한 현상, 증상일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네요. 우선은 이 남성 호르몬이 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당연히 조수도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럼요. 요즘 그 테토남, 애견남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게 요즘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로 끝나니까 우리말 같긴 한데 추측해 보세요. 어떤 뜻일지. 애견남. 자, 넘어갑시다. 이 테토남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넘쳐가지고 운동을 좋아하고 막 활달한 그런 남자, 테스토스테론. 그런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애견남은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이 조금 그런 게 많은 편이라서 섬세하고 또 미적 감각이 있고 뭐 다정하고 뭐 약간 그런 남자. 그런 남자를 또 애견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 갖고 싶다. 어딨니? 대구에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이제 가지고서 테토남, 애견남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신조 하나 그렇죠. 알게 됐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대표자로 전면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남성 호르몬하고 이제 동의어로 쓰는 게 안드로겐. 그러니까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분비되어서 전립선이나 음경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그 종류가 많아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것도 노화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종족 보존, 생식이죠. 그래서 일단 그 젊은 시기가 지나게 되면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듯이 남성 호르몬도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300에서 10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를 정상 수치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셨겠는데요. 물론 이 감소폭은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비만이거나 또 수면이 부족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남성 호르몬 수치는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아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갱년기가 왔다, 폐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성들도 남성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오면서 여성들은 그 증상을 온몸으로 심하게 느끼잖아요. 남성들은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갱년기 증상이 오지만 그 증상을 온몸으로 바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남자들이 조금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아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또 성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관리나 건강 챙김이 필요하고 또 신체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옵니다. 우울감, 자신감, 결여,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도 생깁니다. 물론 이게 동시다발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오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열거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먼저 내가 예전보다 좀 이런 증상이 심한데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혹시 지금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쯤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될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성 갱년기는 알아도 남성 갱년기라는 건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성 갱년기도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갱년기 자가진단 질문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받으셨죠? 제가 질문을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성적 흥미나 성욕이 감소했습니까? 2번,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까?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전보다 키가 줄었습니까?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합니까?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이 옵니까? 일의 능률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뭐 이건? 자,
피신 건가요? 접으신 건가요? 하나 한 개. 아, 한 개? 여기서 한 개 나오셨어요? 한 개가 얘? 전 5개가 얘인데? 이건 뭐죠? 다른 종류의 뭐 조사는 없나요? 네. 아, 지금 거짓말 밤새도록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송에서 종류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사의 결과는 각자의 양심에 맡겨두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이 팀장은 꾸준히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왔습니다. 아마 전문가에게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 걸 텐데요. 닥터피, 이 남성 호르몬 보충제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팀장처럼 뭐 식후에 먹는 것도 있고 또 몸에 바르는 젤도 있고 몸에 붙이는 패치도 있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뭐 골라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무작정 참다가 병 키우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건데요. 남성 호르몬이 이 활력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사실은 이 남성 호르몬 혹은 여러 가지 영양제 광고를 보다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면서 활력 하면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보충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활력을 생각해서 약을 챙겨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보충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료 비뇨의학과 의사들 얘기로는 일단 남자들이 50세가 넘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보충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든 득이 있으면 또 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전립선암 같은 악성 종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보충하기 전에 전립선암에 관련된 검사들을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 보충제가 잘 받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가슴이 여성처럼 커진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 밖에서 직접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남성 호르몬이 주로 이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근육량이 이제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도 좀 더 보충될 수 있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이 마음 근육도 좀 챙겨놓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을 훨씬 늦출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만 남성 호르몬도 급격한 하락을 막고 또 유지할 수 있다. 각방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단서 2개만으로 사건을 해결한 듯한데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자, 우리 추리의 쐐기를 박을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줄어든 채무. 자, 수북했던 가슴털은 왜 줄어든 걸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다리에 털이 많아서 반바지를 입는 게 조금 창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끈해졌습니다. 매끈해지셨다. 네. 그래서, 발목도 뽀얗신데요, 지금.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가슴이나 겨드랑이, 다리 등의 채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정작 이것을 남성성 상실로 받아들이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먹으면은 다시 털이 좀 많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처럼 털이 수북히 생기지는 안, 않습니다. 않아요? 네. 아닙니까? 한 번 떠난 가슴털은 돌아오지 않는다. 안 돼. 한 번 떠난 가슴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탐정 K, 탈모인 사람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예전에 머리숱이 별로 없는 분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정력은 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저씨들이 하는 걸 들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탈모 약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약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란 요 호르몬과 관련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게 발육을 촉진하고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고 탈모가 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란 호르몬으로 얼마나 잘 변환되는지, 그리고 모낭이 이 호르몬에 얼마나 민감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탈모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큽니다. 그렇군요.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너는 내가 탈모를 물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에게 용돈을 충분히 줘야만 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네, 끝까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다. 아직 안 오셨을 수도 이쯤 있습니다. 되면 과학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닥터피의 말은요,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먹거나 주사 등을 맞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충제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자, 그럼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해서 신입인 김사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했던 그 가슴털의 주인공 이 팀장. 그럼 그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화가 많아진 건 바로 남성 갱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조수가 알려준 테토남, 애견남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자면 저는 사실 테토남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중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언젠가는 95세나 102세쯤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테토남 두 분과 오늘 함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행운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애견남으로 가겠습니다. 애견남. 네. 이렇게 테토남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걸 우리가 말만 봐왔기 때문에. 그럴싸하고 우리 닥터 피 실제로는 요새 그러지 않다. 무슨 글짓기 교실 다니시고 시 짓고 이렇습니다. 아, 굉장히 그래요? 섬세해지고 그러세요. 서로 이렇게 서로 애견남이라고. 아니 중년이 되면은 또 남성들이 드라마에 또 푹 빠져가지고 보기도 하고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짜증을 내기 쉽고 또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앞서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자, 에스트로겐 남자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에게도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여성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다만 그 분비되는 양이 엄격하게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죠? 에스트로겐이 조금 더 강해지죠. 여성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줄었어요. 어느 쪽이 강해지죠? 그래서 중년 이후가 되면은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성들은 말투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남성들이 이 갱년기에 겪는 감정 변화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뀐 호르몬 변화에 몸이 적응하잖아요. 그럼 증상도 좋아집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때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래도 결국 성인이 되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안정적인 포지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한남성 갱년기 학회에 따르면은 남성 갱년기는 치료 없이 자연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서 삶의 질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충제를 먹거나 치료할 정도는 아닐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음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원료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굴, 또 소고기, 우리 육식동물 옆에 있죠. 네. 견과류에 풍부한 아연. 네, 우리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굴은 아연의 보고죠.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어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비타민 D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좀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앞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를 해야 근육량을 유지하고 이게 남성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닥터피의 답변을 정리하면은 그냥 건강하게 먹고 건강에 생활해라 이거 같은데. 정답. 그쵸? 네, 정답입니다. 자, 나이 먹어서 기운이 빠진 거지 병은 아니다. 운동하고 바쁘게 살면 다 낫는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여성 갱년기 증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거로 취급받고는 합니다. 보통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성기능이나 감정과 연관된 증상인데다가 남자를 강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고정관념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에스트로겐 남. 대통령이라고. 네. 자꾸 대통령. 이제는 눈물을 보여도 됩니다. 근데 네. 있다 보니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질병입니다.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치료를 받읍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당해집시다. 그리고 김서원, 이 팀장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종종 같이 운동하고 수다 떠는 거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떠나간 가슴털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팀장은 큰 위안을 얻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